안녕하세요. 주식 예림입니다. 오늘 주말 사이고 또 내일 개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은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증시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어떤 종목을 분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두 종목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성첨단 소재에 제가 엊그제 실시간 영상 분석 올려드린 거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실시간 분석 영상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 FT랑 모트렉스를 조금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상에서 좀 보니까 이 모트렉스랑 그리고 코리아 FT가 추천주가 많이 나가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을 유난히 많이 매수한 걸로 제가 조금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상승을 잘했던 종목들인데, 우선 코리아 FT 좀 먼저 보자면요. 최근에 이제 포르쉐 상장 소식에 코리아 FT가 주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코리아 FT도 제가 상장 직전에, 포르쉐 상장 직전 전날인가? 그 전날에 저도 좀 분석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매각 이슈 이런 것들이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주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상장 이후에 포르쉐 상장 이후에 조정을 좀 보여줄 때 이 종목을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이 붙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봉과 월봉상의 흐름이에요. 주봉이 이제 9월 달에 사실 마감을 잘 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주가 하락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림으로써 이제 차트 봉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리고 9월 29일 그리고 9월 28일 해서 총 거의 30% 넘게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상의 꼬리를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한 꼬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해먹고 나갔다 뭐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반등을 하려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겠죠. 물려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 종목은 사실 그래도 지금 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리아 FT는. 다만 이제 이번 포르쉐 상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가 달림으로써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월봉상에서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분히 세력들이 그냥 한번 해먹고 나갔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물려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우선적으로 이제 증시가 아직 최저점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애매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을 때 이 종목을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또 매집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러기에는 일봉상의 흐름은 괜찮았지만 이 주봉과 월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하는 시기는 분명히 걸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의 긴 음봉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대응을 잘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이 주봉상에서 이 음봉꼬리를 먹어버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사실 코리아 FT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종목. 왜냐하면 호가창이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개인들 물량을 굉장히 많이 털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대응이 안 되시면은 이런 종목은 안 건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리아 FT 좀 말씀을 드려봤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트렉스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트렉스는 이 앞전에서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한 차례 했죠. 무상증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1대2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인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무상증자 이후에, 그러니까 권리락이 행사가 되고 이후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는 이제 물량을 정리해 준 것처럼 보여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전고점을 뚫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고,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주식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기업 가치는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또 분명히 이슈도 있죠.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또 대장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앞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자면, 이때 이제 언제부터 4월 달부터 올랐죠. 4월 그리고 5월 또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6월까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9월, 그러니까 오늘 10월이죠. 10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차트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겠고요. 우리가 또 일봉만 보면 안 되죠.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상에서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긴 음봉으로 이제 빠졌잖아요. 긴 음봉으로. 근데 이 앞에 있는 긴 음봉을 또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자, 월봉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월봉상에서 모트렉스도 지금 꼬리가 달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뭐 모트렉스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기업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 매수 타이밍도 가능은 하죠.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또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25,900원이라는 가격은 언젠간 뚫어질 겁니다. 언젠간. 분명한 거는 25,900원은 뚫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너무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또 지금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금리 인상 문제도 계속해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어떠한 호재적인 뉴스는 전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또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좋지만 지금 당장에는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이슈적인 부분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단타나 단타 종목이나 아니면은 짧게 하루 이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스윙도 아니고 뭐 단타 비슷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3, 4일 들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모트렉스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종목의 장기 이평선을 깨잖아요. 모트렉스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가격을 깨버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 게 이 종목은 사실 가장 좋기는 해요.
장기 이평선 깨고 내려올 시에는 이거 세력들이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모트넥스는 세력들이 작업을 할 만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재료도 괜찮고 기업도 좋고 그리고 또 앞전에서 우상증자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 세력들이라면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충분히 건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해서 노려서 나와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증시가 더 빠지고 여기까지 더 빠져버린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저도 투자자로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시야가 조금 넓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 앞에서 올린 것도 세력들이 예쁘게 올린 것도 아니고 개인들 물량을 굉장히 많이 털면서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굉장히 힘 있는 세력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FT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이 종목은요, 우선적으로 2,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월봉상의 흐름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 상황이 안 따라준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가격대에서 본 세력 종목이 뭐였냐면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미래나노텍도 여기서 4,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 그리고 3,000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었어요. 이때가 2015년, 2017년, 2020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때 3,000원대 놀던 종목이었는데요. 이것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많이 보였고, 미래나노텍도 굉장히 다분한 세력들이 많이 붙은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코리아 FT 또한 세력들이 붙은 거는 맞아요. 다만 이제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겠으니까, 물려 있으신 분들이 사실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조정이 길어진다면은 많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다가 괜찮은 종목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DENT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되지 않고요. 증거금 100%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9월 8일 날 400만 주 이상이라는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150만 주, 그 다음날 176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아봤자 5만 주, 그리고 25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 11,850원이라는 가격을 찍어준 이력이 있는데요. 이 앞에 전고점 보시게 되면은 12,100원이죠. 물론 작년 1년밖에 안 된 전고점이지만 1년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난 전고점이긴 합니다만, 이 주봉상으로 또 놓고 보면은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꼬리도 한번 달아줬고,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을 봐도 지금 41% 정도 올랐다가 눌러준 가격이 14%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진 것들 뭐 있을까요? 대명에너지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많은데 지금 DENT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월봉상의 흐름을 볼 때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DENT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10,000원을 잡고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LG엔솔하고 또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테마주로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기 금요일 날도 증시가 그냥 그랬고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안 좋은 증시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주가를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DENT 같은 경우는 수급도 괜찮아요.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 그리고 저기 사모펀드 투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개인들만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 중에서 그나마 볼만한 게 DENT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냥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긴 한데 사실 개인분들이 지금은 현금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타 정도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하나기술도 있겠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기술은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코리아 FT랑 그리고 저기 모트렉스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유튜버 상에서 많이 추천이 나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굉장히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최근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말 사이에 그냥 한번 두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이 개인분들이 종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3, 4일 정도 이 스윙 종목도 힘든 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은 그냥 단타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고 아무리 끌고 가도 하루나 이틀 정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른 것들 뭐 있었죠? AFW 보시면 자 하루 이틀 3일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틀 또 음봉 내리고 또 다시 올라요. 그리고 또 음봉으로 내리고 이거 어떻게 개인분들이 대응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이 그나마 할만했죠. 그나마 할만했는데 이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렸다가 음봉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증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지금 이 3, 4일 끌고 가는 스윙주도 사실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기술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상한가 올려놓고 지지라인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이제 그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이제 정고점 뚫으러 가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또 주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기술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있고 충분히 또 전고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죽음으로써 주봉과 월봉이 지금 조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기술 2020년 그러니까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금 더 두고 본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우리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차트가 무너져
흘러내린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이 되는 것들은 차라리 모트렉스나 아니면 코리아 FT 이런 것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최대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더 안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에 돈을 더 넣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침체기. 부동산 시장은 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 떠나서 뭐 금리 인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고, 나중에는 뭐 이런 경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경매 공부를 해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같은 것들도 지금 속속이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미분양.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도 이 미분양 물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또 그때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마용성. 여기는 물건이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저가에서 잡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용성 지역은 특히나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자식에게 물려줄 때 훗날 이 부자와 또 가난이 나뉘는 시기가 이번 세대지 않나 싶어요.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은 경매나 이런 것들을 잘 노린다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용산 쪽을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산은 무조건 물건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실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산은 사실 지금 물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뭐 거래가 안 된다 하지만 거기는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막 매물이 없다 이런 보도들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또 돈 있는 지역들은 또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매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본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용성만큼은 쥐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좀 강남 이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 부동산 얘기 나와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잘라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부동산 문제는 다룰 수 있을 때 제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그 밖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들 제가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섹터별로 나눠서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대형주들 물려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대형주들은 제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최저점이다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구나,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또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될 것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이 시간적인 여유에서의 차이예요. 세력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리고 플랜을 짜면은 시간이 길게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인분들은 우리는 계속 수익을 벌어야 되겠고, 근데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이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냥 단타, 하루에 단타 정도로만 소소하게 지금은 수익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